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위해 노력을 했던 세대가 아니라 그런지 다양한 관계들이 많이 보여요. 반반 결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랑이 주거를 신부가 혼수를 마련해왔던 관습에서 벗어나서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의 공용 통장을 통해 생활비와 저축, 대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남자친구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요. 몇 번 만나보니 재미있고 꽤 다정해서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사귀었고요. 설레는 일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사귀기 초반에 생각지 못했던 제안을 듣게 되었어요. 사귀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돈이 은근히 많이 드는 거 알아? 남녀 평등 시대잖아. 우리 연봉도 비슷하고 생활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데이트 통장 활용했으면 좋겠어. 데이트 통장? 우리가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데이트 통장을 써. 그냥 적당히 아끼고 적당히 쓰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한쪽이 많이 내게 돼 있더라고. 그건 항상 남자 쪽이고 난 공평하게 살고 싶어. 저희가 성인이 되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데이트 통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누가 더 사고 누가 덜 사는 것 별로 안 따져요. 있는 사람이 내고 없는 사람이 얻어먹고 돈 생기면 사고 이러면 되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연인 사이에서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데이트 통장 제안은 좀 쪼잔하게 느껴졌어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더라고요. 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헤어지면 남는 게 없는 게 남녀 사이야. 이렇게 사귄다면 그런 후회감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좀 남자가 이런 거 저런 거 재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안 재는데 그 사람은 왜 잴까? 그런 생각 들어. 현명하니까 재는 거야. 현명하지 않다면 재겠어? 아예 안 만나고 말지. 생각해봐. 알뜰하고 철저하고 그런 이미지로 여겨지는데.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자금 쪽에 있고 성격이 철저한 편이라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의견을 따라주기로 했죠. 공용 통장을 만들어서 똑같은 금액을 같은 날 넣고 데이트 비용으로 썼습니다. 저는 좀 탐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았어요. 돈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저희의 입금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어서 소비 영역이 통제되었고요. 각자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기에 이렇게 관리하니까 서로 더 아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큰밥 먹고 가야 하는 여행도 부담을 덜 수 있었고요. 또한 같이 돈 관리를 하다 보니 뭔가 더 끈끈해지고 마치 부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었죠. 다행히 그 사람은 소비 스타일이 비슷해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귀었고요. 2년을 사귀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년 사귄 것도 꽤 오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예비신랑이 되면서 사실 그 사람을 세세하게 알게 된 건 결혼 준비부터인 것 같아요. 예비신랑의 의외의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연애할 때는 좀 재고 따지는 것 같았는데요.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는데 저희 엄마 성격이 좀 억세요. 제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쇼핑 다니고 예쁜 카페도 간다고 하는데 저는 평생 그런 적이 없어요. 10대 때부터 주말이면 엄마 식당 가서 일 도와줬고요. 저 취직해서도 주말이나 쉬는 날은 엄마 식당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이랑 데이트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엄마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서 말끝마다 아들아들 하거든요. 저희 오빠한테는 굳은 일 시키지도 않아요. 저의 이런 사정을 다 아는 예비신랑이 결혼 허락을 받은 후부터 저를 몇 번이나 도와줬었죠. 아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내가 이렇게 부려먹어서 어떡해. 앉아. 내가 밥 맛있게 해줄게. 장모님, 이제 바쁜 거 끝난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매번 더 오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돼요. 그런데요, 이제 예인이랑 저는 이쯤에서 데이트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예인이 좀 저한테 주세요. 저희도 데이트해야죠. 그래, 엄마. 내가 주말마다 마음이 괴로워. 나 결혼할 사람 있는데 쉬는 날에는 데이트를 해야지. 엄마 가게에 붙잡혀 있으면 되겠어? 아줌마 한 명 더 써. 나 시집 가면 어쩔 건데. 집에서 놀고 있는 널 써먹으면 되지. 뭘 사람을 써. 너 시집 가면 그땐 아줌마 쓸 테니까 밥 먹고 가. 백서방 제육볶음 좋아하잖아. 계란찜도 해줄게. 장모님, 죄송하지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놔서요. 오늘은 제가 예인이 맛있는 밥 먹이고 싶어서요. 예비신랑은 엄마 식당에 먼저 찾아와서 팔을 걷고 일을 도와줬고요.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엄마가 참 좋아했어요. 엄마가 더 예비신랑한테 흠뻑 빠졌었죠. 예비시댁에서도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요. 그 집안 자체가 사랑이 많은 집안인 것 같았어요. 저희 결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예인아, 결혼 준비하기 힘들지?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더라. 혹시 우리 애가 열받게 하면 말해. 내가 혼내줄 테니까.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도 깨가 쏟아져요. 저희 둘이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직은 싸울 거리가 없는데 혹시라도 생기면 어머님 백 좀 쓸게요. 그래, 내가 예인이 든든한 백 되어줄게. 집은 아직 안 구했지? 집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둘 회사 중간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많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아직 정하진 않았어. 그러게, 요즘 집이 한두 푼이 아니지. 지방에 있는 아빠가 3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따져보고 알아봐.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께도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그럼 그거면 됐어. 우리가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너네 둘 잘 사는 거 그것뿐이야. 잘 알아보고 결정해. 예비시댁에서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3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저는 좀 기뻤어요. 저에 대한 애정이 이만큼 크시구나 싶었거든요. 살면서 효도 많이 해야지 싶었답니다. 막연히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도 든든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묻더라고요. 엄마가 어느 정도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3억이라니 정말 대박이지 않아? 혹시 장모님도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그럼 우리가 살 집의 급이 달라지거든. 글쎄, 엄마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오늘 어머님 얘기하면서 한번 물어볼게. 예비신랑이 엄마의 지원을 강요한 건 아니지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3억 정도는 해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예비 남편이 연애 초반부터 공용통장 만들어서 반반 지출을 원했었고 결혼해서 저도 절반 해왔다 하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저는 반반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사정과 제 생각을 전했죠. 그런데 엄마가 날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있냐나? 너 어떻게 나한테 3억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딸한테 무슨 3억이야 3억은 아들도 아니고. 못 줘. 형편껏 시작해.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딸이라서 그 돈을 못 준다는 거야?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내 엄마야. 난 엄마 친딸이라고. 그래, 누가 뭐래? 네 결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 돈을 왜 봐라? 내 돈이야. 넌 보지 마. 엄마가 저 결혼하는데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았어요. 저는 그때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진짜 제 엄마가 맞는 건지 정말 망연자실했고요. 상처가 너무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악착같이 일하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건물을 4개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예요. 으리으리한 빌딩 같은 건 아니고 상가 건물이랑 원룸 건물이지만 수입이 꽤 됩니다. 은행빚도 거의 없거든요. 불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사람은 땀을 흘려 일해야 한다며 꾸준히 식당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 많아도 소박하게 사세요. 옷도 시장에서 사 입고 차도 20년 된 차 계속 타거든요. 그 정도로 악착같이 벌고 모았는데 딸 시집 가는데 도와줄 수 없다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있자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오빠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야, 네 남편 될 사람 말이야. 그 남자 새끼가 쪼잔하게 자기가 돈 내오는 만큼 너한테 에어라고 시켰지? 내가 너 이 데이트 통장할 때부터 알아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반반해왔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건데 오빠는 무슨 상관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왜 그렇게 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뭔 남자 새끼가 데이트 비용 반반거리고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그러지 않거든. 너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 맞냐? 장난하냐?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나 있어. 진심 짜증나니까. 왜 내 남편 될 사람 흉봐. 이거 다 내 생각이야. 그리고 오빠는 여기에 말을 얹으면 안 되지. 오빠도 엄마한테 주상복합 아파트 받았잖아. 오빠는 친자식도 아닌데 주상복합 아파트 주고 나는 친딸인데 1원 한 푼도 못 준다고? 엄마 진짜 누가 친자식이야. 오빠가 친자식이고 나를 어디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아니냐고. 제가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쫙 소리나게 제 얼굴을 치더라고요. 얘가 왜 이래? 시끄러워. 네 방으로 건너가. 얘가 할 말 하나만 못 가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 길로 집에서 나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한 걸음에 제가 있는 곳까지 와줬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울기만 했어요. 사실 오빠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저희 옆집에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부모 가정의 외동들이 옆집으로 살고 있었죠. 저희 집이 식당을 하잖아요. 그 집 아저씨가 출근하면서 오빠가 혼자 좋은 일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밥이라도 먹이려고 몇 번 저희 집에 엄마가 데리고 왔다가 저랑도 많이 친해져서 같이 놀고 하면서 거의 가족처럼 지냈어요. 오빠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도 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거의 남매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엄마는 가게에 있었고 오빠네 아빠도 그날 쉬는 날이라 각자의 집에 있었던 날이었는데 전기가 합선되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났고 저는 세상 모르게 집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119에 신고를 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지 않았고요. 연락받고 온 엄마가 막 우니까 옆집 아저씨가 저희 집에 들어가 저를 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를 구하고 아저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아저씨 장례도 저희 엄마가 치러줬고요. 가깝게 지내는 친척이 없던 오빠가 보육원에 가게 될 처지에 놓이자 엄마는 오빠를 양자로 호적에 올렸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예비신랑을 만나서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친딸인 나보다 양자인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정말 너무 서러워. 어렸을 때도 아들 타령하다가 오빠가 생기니까 나만 부려먹고 오빠한테는 정말 잘해주고 근데 결혼할 때도 이럴 줄 몰랐어. 나 너무 속상하고 화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너무 미워. 휴,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다. 발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어떻게 자기한테 이래. 오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오빠 결혼할 때 엄마가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사줬어. 그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아니 장모님 왜 그러셔. 아들 딸 차별해? 이게 말이 돼? 친자식도 아닌 형님은 번듯한 주상복합 아파트 해주고 친자식인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말하면 돈이 아예 없으신 것도 아니지 않아? 이건 좀 단판 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같이 가줄게. 장모님 좀 너무하시네. 예비신랑도 황당해했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엄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한테 같이 따지러 갔어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예비 남편의 말에 동요가 되기도 했고 평생 제 편 하나 없다가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서 저도 더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항상 가게에 있어서 퇴근하고 예비신랑과 바로 가게로 갔어요. 가게에 가니까 오빠도 있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엄마 가게로 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가게 정리 중인 엄마를 끌어와 앉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오빠와는 따로 앉았고요. 그 새끼랑 얘기하면 제 의견은 존중받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아유 귀찮아. 무슨 얘기하려고 이래.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뭔데? 빨리 말해. 정리하고 들어가게.
엄마는 우리를 엄청 귀찮아하면서 앉았고요. 빨리 말하라고 바쁘다고 재촉했어요. 예비 신랑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 장모님 바쁘시니까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 딸인 예인이한테는 왜 지원을 안 해주세요? 딱 이 말만 했는데 엄마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테이블에서 밥 처먹고 있던 오빠가 눈깔이 뒤집혀서 지가 껴들더라고요. 야야, 너네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야, 너는 무슨 이딴 새끼랑 결혼하려고 하냐? 이 결혼 물러. 나 이 결혼 반대야. 엄마는 오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는 같은 편이 생긴 것처럼 뭔가 든든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 너 말 잘했다.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너네 결혼하지 마. 어떻게 엄마한테 무례하게 이럴 수가 있어? 황예인, 너 똑바로 말해. 저 새끼가 돈 가져오라고 그랬냐? 어? 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재산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야? 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하려고 하냐?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이게 무슨 행패야? 오빠한테 한 말도 아니고 오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빠가 더 화를 내면서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내뱉었어요. 결혼까지 반대한다고 일어섰죠. 엄마가 오빠가 난리치는 거 보고 더 힘을 얻었나 봐요. 저희 엄마는 성격이 아주 불같거든요. 건들면 건들수록 화를 더 내는 성격인데 저도 그런 엄마 성격 알지만 저도 눈이 돌아서 예비 신랑과 불내고 부채질하는 시기 되었죠. 아니 집안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빠는 주상복합 아파트 해줬으면서 어떻게 딸이라고 한 푼도 안 보태줄 수가 있어? 나는 뭔데? 나는 엄마한테 뭔데?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차별해? 장모님 그거 너무 서운합니다. 형님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으면서 저희한테는 아까우신 거예요. 그럼 무타로 예인이 키웠어요. 형님은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 키우시고 예인이는 찬밥 지급하고요. 일당으로 챙겨줘도 3억은 나오겠어요. 너네 미쳤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세기를 박아야겠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우리 아들 물려줄 거야. 어디 내 재산을 넘봐? 내 재산 가지고 너희가 주라 마라 할 것이 못 되는데 너네 눈독 들이지 마. 내가 유언장에도 쓸 거야. 우리 아들이 재산을 다 물려받게끔. 너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너네 썩 꺼져. 저도 지지 않고 엄마한테 맞섰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엄마 필요 없어. 엄마가 이렇게 내 손 놓는데 나도 엄마 필요 없어.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편애당하는 거 기분 안 좋았는데 내가 결혼한다는데 이렇게까지 차별받을 줄 몰랐어. 나도 엄마 없는 셈 칠게. 엄마도 딸 없다고 생각하고 양아들이랑만 잘 살아. 지금 생각해보니 참 상처 주는 말을 서로한테 많이 했었네요. 엄마도 저도 서로한테 왜 그랬나 몰라요. 그땐 일단 너무 서운했고 엄마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저도 되갚아주고 싶었거든요. 차마 어리석었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엄마한테 내뱉고 저는 집에 가서 짐을 다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엄마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짐을 챙기는 내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감정이 격했었어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딸인데 저를 오빠의 눈꽃만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엄마를 제가 왜 엄마라고 붙잡고 있어야 해요? 저를 하녀로 부리려고 낳아 키운 건지 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가 하녀로 부리려고 했던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망연자실했고 정말 너무 슬퍼서 짐을 가지고 나와 예비 남편 붙잡고 한참 울었어요. 울지마 울지마. 내가 자기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게. 장모님도 본심은 아니었을 거야. 아유 진정해. 진짜 너무하긴 하셨어. 다시는 엄마 보지 않을 거야. 어떻게 친딸이 나한테 이래? 양자인 오빠만 잘해주고 내가 필요 없는 거지. 진작에 나왔어야 했는데. 예비 신랑이 제 옆에서 저 우는 거 다 받아주고 달래줬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가족은 이제 예비 신랑밖에 없다는 걸요.
시련을 함께 겪어서 그런지 저희는 그날 이후로 정말 더 끈끈해졌습니다. 그런데 집 나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원룸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예비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예비시댁만이 나를 보듬어 주더라고요. 아휴, 예인아, 너무 속상했겠다. 얼마나 많이 온 거야. 따뜻한 차 마시고 좀 진정해봐. 나도 이 나이 동안 주변 사람들 봐보면 부모라 해도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 사돈이 너무했고 예인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속상한 거 빨리 있는 게 너한테 좋아. 곱씹지 말고. 결혼은 내가 3억은 해줄 테니까 너네 모은 돈으로 형편껏 해. 그럼 되지. 안 그래? 충분하지. 그동안은 여기서 지내고.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좀 진정이 돼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살면서 엄마와 처음으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요. 결혼은 예정대로 준비했어요. 엄마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누구 보란 듯이 꼼꼼히 잘 준비해서 멋진 결혼식을 열어 잘 살면 엄마도 후회를 하겠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말로는 안 보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엄마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지방에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올라오셨고요. 아버님 모신 기념으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내셨어요. 그동안의 일들 다 들었어. 많이 속상했을 거 나도 공감한다. 예인이가 어떤 기분일지 나도 가늠은 되지만 그래도 엄마잖니.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인데 엄마를 불러야지.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니. 속상한 마음 나도 이해는 하지만 전륜을 어떻게 끊어. 아빠, 예인이도 예인이지만 장모님도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으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지금은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래.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진 않잖아. 제 할 일은 하고 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연락 먼저 드리거라. 그래, 그러는 게 좋아. 엄마도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 안 한 거겠지. 연락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부모란 게 그런 거다. 너네도 부모 되어보면 알게 돼. 저는 그때 무슨 심정이었냐면요. 저희 엄마랑 제 이야기 다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도 갑자기 태세를 바꾸시고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어머님이 무척 당황스러웠고요. 엄마한테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러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 며칠 더 고민해보고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너무 안타깝다.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지만 사실 고민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를 마주칠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해봤냐? 마음은 잡았냐? 이러는 거죠. 좀 집요하시게요. 그럴 때마다 아니요,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또 잔소리 폭탄이 따라왔고요. 예비시댁에서 사는 게 참 불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비시댁에서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원룸을 구했고 이렇게 혼자 사는 바람에 결혼 준비를 1년 넘게 하게 되었어요. 보통 결혼 준비 오래 해도 1년이면 하는데 저희는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자꾸 미뤄지게 되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엄마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집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장모님한테는 연락 안 할 거야? 혼자 독립한 거 말할 법도 안 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좀만 더 마음을 달래볼게. 우리 결혼 준비 올스톱 돼서 어떻게 해? 1년지대서인데 차분히 해야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진 않았으면 해. 그땐 그 말 뜻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때는 예비 신랑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많이 미안했죠.
제 일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결혼해서 우린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많이 미안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올 수도 날짜를 미뤘거든요. 집 때문에요. 또 엄마 때문에요. 저도 엄마와 화해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아직은 엄마와 대화할 용기가 나질 않는걸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와 연락 안 하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오래된 차가 문제였어요. 엄마가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고 그 차 앞으로 지나가던 엄마를 친 거예요. 그 즉시 엄마는 돌아가셨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엄마 핸드폰으로 최근에 통화했던 사람한테 연락한 게 바로 오빠도 아닌 엄마의 식당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이모님이었어요. 예인아,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올 수 있니? 아유, 엄마가 돌아가셔서 가족이 와야 된다는구나. 오면서 청심만 하나 사 먹고 바로 와. 여긴 내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고. 네? 뭐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엄마가 병원에 왜 있다고요? 이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님의 말을 계속 의심하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를 외치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미운 마음이 많았는데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무슨 생각으로 간지 모르겠어요. 오빠한테 전화를 할 정신도 없이 병원으로 가서 엄마 상황 확인하고 울고 있었는데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오빠랑 새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모, 그런데 오빠네한테도 연락했어요? 아니, 오빠가 와야 할 텐데요. 내가 전화해볼까? 내가 해봤어. 아유, 수차례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문자 남겨놨으니까 연락 오겠지. 아휴. 이모도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다고 하고요. 저도 오빠랑 새언니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바로 예비신랑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놀랐지만 좀 차가워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사고는 진짜 한순간이다. 알았어. 일단 장례 준비하고 있어. 평소 같았으면 저에게 일이 일어나면 저보다 더 호들갑 떨고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뭔가 반응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좀 많이 다르다 싶었었죠. 예비 신랑의 반응은 뒤로 하고 저는 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상주 노릇해야 하는 오빠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저라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들아들 하던 엄마의 마지막도 결국 친딸인 제가 지키는데 엄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친아들도 아닌 아들을 애태웠을까 싶으면서도 그런 아들이 안 와서 어떡하냐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애증이었어요. 엄마를 사랑하면서 미워했죠.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장례 절차 설명 듣고 꽃이니 음식이니 화장 더 납골당 그런 거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엄마 전화기에 있는 연락처에 연락 다 돌리고 그새 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가긴 했어요.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이었는데요. 오빠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도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퇴근할 시간은 훨씬 지났었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신랑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안 와? 나 지금 혼자서 조문받고 이것저것 결정할 것들이 많아서 미치겠어. 어디야? 왜 안 와?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장모님 유언장 말이야. 그거 유언장 있는 거 알아? 전에 유언장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맞아? 엄마가 나랑 싸우고 유언장 만들어서 공중해놨다고 내 속을 박박 긁어놨었지. 근데 그건 왜? 그때 장모님께서 그러셨잖아. 형님한테 다 넘긴다고.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작성하셨대? 나도 보진 않았는데 엄마가 그랬다고 했으면 그런 거야. 재산 관련된 건 추후에 얘기하고 일단 와주면 안 돼? 미치겠네. 정말 형님께 돌린 거 맞는 거지? 그럼 우리 헤어지자. 지긋지긋하다. 이제 너와 볼 일 없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니. 갑자기 왜 그러는데? 엄마 유언장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맞아. 유언장에 오빠가 상속받는다고 해놓은 게 맞다면 그럼 우리 계획했던 결혼 자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 유류분 청구 소송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 해봤자 많이 못 받을 게 뻔하고 네 오빠도 쉽게 줄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지금 혼기 놓치고 싶지 않어. 내 인생 계획은 올해 안에 결혼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 찾을게. 즐거웠고 많이 좋아했다. 잘 살아.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예비 신랑의 이별 선고까지 정말 최악의 날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도 나 좋아하지 않았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거 아니었어? 엄마랑 싸우고 자기네 집 데리고 갔을 때 날 진짜 사랑해서 데리고 간 거 아니냐고. 날 달래주고 지켜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건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 많은 부분이 장모님 재산이 있어서인 거지. 너 하나는 아니야. 뭐라고? 그럼 우리 엄마 돈 벌라고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어떻게 엄마 돈이 없다고 나를 버려? 너 진짜 이런 놈이었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한테 잘해줬던 게 다 우리 엄마 돈 때문이었냐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전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 엄마도 버리네요.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고요. 그래서 더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실망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인간은 엑셀발더라고요. 나 그렇게 나쁜 놈 취급하지 마. 그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 마. 네 오빠가 상속받으면 나랑 결혼하라고 옳다구나 하고 돈을 떼주겠냐? 날 무슨 벌레 보듯 보는데 나도 그런 대접 받기 싫었어. 솔직히 나도 대접해주는 집안에 장가가고 싶어. 나 그럴 자격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엄마한테 그런 집에서 선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너보다 조건 더 좋고 심지어 날 대우해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이제 너한테 뭔 매력을 느껴서 목매겠냐. 자기 집에서 딸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대우받길 원해. 아니 나도 너 싫어졌다고. 그만하자고. 니년 오빠가 상속받는다며 꺼지라고. 엄마 돌아가신 것도 정신이 없는데 예비 신랑까지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그 인간 심정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빠르게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 재산 때문에 네가 날 좋아했었던 거구나. 그런데 나는 너 그냥 좋아했어. 네 생각, 네 외모, 네 목소리 그런 게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네가 나보다 못한 직업을 가졌대도 자기가 나보다 더 못 번다고 해도 나는 그대로의 자기를 좋아했을 거라고.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런 건 나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고맙고 고마운데 그만하자고. 내가 그만하자고 하잖아. 질척거리지 말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너 참 돈돈거렸네. 오빠가 했던 말들 다 사실이네. 그래, 파혼? 알겠다. 결혼하기로 했던 거 취소해줄게. 나도 그러는 게 좋겠어. 근데 이거 하나 알려줄게. 나 다시 외동딸 됐어. 유언장도 바뀌었고 이 등신아. 그 돈 내가 다 받게 됐다고. 그건 알아줘? 끊을게. 그 인간이 엄청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장례식장에 오빠랑 새언니가 안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쎄 엄마가 저랑 연락 안 된다고 1년 몇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오빠를 파양하려고 재판을 하고 있었다네요. 그걸 엄마 변호사가 조문을 와서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그날 알았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 오빠분을 파양하려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어머니의 재산 때문이죠. 친딸이 결혼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재산이 딸한테 갈 것을 우려했던 오빠가 어머니와 딸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았던 거예요. 돈 주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재산을 자기한테 명의 이전시키려고 알아봤던 정황들이 다 드러났고요.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 파양을 결정하신 겁니다. 정말이요? 세상에, 오빠는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왜 필요했대요? 그냥 재산 축적을 위해서요?
어머님과 따님 사이를 질투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정말 친아들로 생각하면 더 많은 재산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머님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같이 찾아와 따님한테는 1원 한 푼도 못 주게 하고 자기한테는 명의를 이전하라고 세뇌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엄마가 오빠 말이면 끔뻑 죽는데 재산 얼마나 넘어갔어요? 아니요, 한 푼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있어요. 아들분이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정이 떨어졌대요. 내용은 재산 어느 정도 물려받으면 연 끊고 살 거라고, 지금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데 병 간호하기 싫다고 했다네요. 아니면 외국에 갔다가 버리고 오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수차례씩.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저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새언니까지 오빠랑 한 팀이 되어 이를 도모했다고 하고요.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바로 오빠를 파양한다고 했대요. 협의상 파양이 안 되니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하게 된 거고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파양이 가능하다네요. 오빠분이 어머니를 해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서 파양 신청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수개월간의 재판에서 어머님이 승소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유언장도 써놓은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따님 다 받을 수 있게끔 유언장을 수정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다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는지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신랑 새끼는 돈돈거리다가 집 아래에 지가 걸어서 넘어진 거죠. 잘 됐어요. 그런 새끼 본심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 이 자식도 엄마 장래에 코빼기도 안 비쳤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파양을 했다 해도 그동안 엄마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보다 더 자식같이 생각해주고 더 많이 해주고 잘해주려고 항상 그랬는데 어떻게 돈 때문에 엄마의 은혜를 저버려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 정말 콩가루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결론은 배신이라니 참 씁쓸하죠. 제가 외동딸 됐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전화로 이별을 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예비 신랑 놈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결혼할 때 돈이 서로의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갈게, 기다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헤어졌잖아. 너랑은 끝이야. 내가 그동안 너 이상한 거 예쁘게 보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 찾을 테니까 너도 얼른 가서 올해 안에 결혼할 여자 찾아봐. 꺼지라고. 예비 남편은 그때서야 후회하고 오열하더라고요. 사람의 민낯을 보니까 더 이상 끌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비 신랑이 집요해요. 집안 내력인가 봐요. 제가 엄마 재산 상속 못 받을 것 같을 땐 조문도 올 생각 안 하더니 그 재산을 고스란히 제가 받게 될 것 같자 기어코 엄마 장례식장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너 장모님이랑 싸우고 결혼 준비 늦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 어? 그만큼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진작에 했어야지. 오해를 만든 건 너야. 그러니까 다시 잘해보자. 응? 엄마 조문 핑계로 왔지만 하는 말마다 다 재산 얘기였어요. 이 새끼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라 지가 나한테 버려질까 봐 걱정돼서 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고 내가 다 알겠는데 그런 자식을 왜 받아줘?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이 그 새끼가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우는 줄 알더라고요. 아이고 예비 사위가 장모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울어주는데 형님 예인이는 걱정하지 마. 사위가 잘 지키겠네. 아이고. 숙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정하시고 그만 우세요. 저기 앉아서 따뜻한 음료수 좀 드시고요. 친척분들이 그 인간이 악어의 눈물 흘리는 것에 감동받아서 사위 하나 잘 드렸다고 저희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힘을 얻었는지 빈소에서 나가지도 않고 상전 노릇을 자처하려고 하길래 결국 사람들 눈피해서 보안관 불러와서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친척들이 제 결혼 파혼한 걸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끈질긴 이 인간은 다음날 예비 시어른까지 데리고 와서 저한테 빌더라고요. 예인아, 우리 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혼이 길어져서 그런 말을 한 거래.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 예인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이냐.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네가 마음을 잡아줘라.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기가 막혀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이미 지 아들 본색 다 알았는데 뭘 용서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 부모한테 전화통화 녹음된 거 다 들려줬죠. 저는 업무상의 이유로 전화 내용 무조건 녹음을 하게 설정해놨거든요. 녹취 내용을 들은 예비 시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결혼 준비 기간이 길어져서가 아니라 상속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 집 아들이 이딴 놈이에요. 더 이상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그만 나가세요. 또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셨어요? 결혼할 때 이 정도 안 따지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너는 거지라도 결혼할 거냐?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이 인간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닌데요? 이 사람 조건이 어딨어요. 그냥 평범 그 자체인데요. 제 스펙도 그 정도는 합니다. 저는 결혼의 의미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집안 내력인가 봐요. 돈 먼저 따지는 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가세요. 가라고요. 나도 너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그 진심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너는 우리 엄마 돈을 사랑했던 거지. 그리고 댁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화가 나는 건 댁 아들이 나한테 콩고물 떨어질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180도 얼굴 바뀌어서 행동했다는 거. 그게 화가 난다는 거야. 역지사지로 내가 그랬어도 당신네들 가만히 있었을까? 그땐 저도 눈이 뒤집혀서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막 싸워서 내보냈어요. 친척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진실을 알게 된 친척분들이 시부모가 될 뻔한 그분들을 몸으로 쫓아내주셨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정말 인생 제대로 꼬였어요. 저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사실 엄마한테 미운 감정도 있고 고마운 감정도 있어요. 한마디로 애증이죠. 오빠였던 그 인간을 더 자식같이 생각하고 챙겼던 미운 마음,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나를 챙겼고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했던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말이에요. 빨리 화해하라는 예비 시부모님의 말을 들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같이 일했던 이모가 모든 장례가 다 끝나고 저의 손을 잡고 지난 일들을 말해줬어요. 너희 집에 불나서 너 구하다가 돌아가신 옆집 아저씨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 집 아들을 양자로 드린 거고 네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잘 키워주기로 엄마 스스로 약속했었대. 누가 봐도 절대 양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번듯하게 잘 키워주기로. 널 구했는데 그 정도 못할까. 죽을 뻔한 딸을 구해줬는데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지. 부모 마음이 그런 거야. 이모, 정말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 원망만 했어요.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모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사랑받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이모도 훌쩍이며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죠. 그런데 아무리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해도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 험한 일 시키기가 하늘에 있는 아저씨 눈치가 보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걔는 왕자처럼 키웠고 네 엄마가 남편이 있어 친구가 있어. 너한테 투정을 부리고 기댄 거야. 너는 엄마 일이면 다 이해해주니까 네 엄마가 너를 제일 많이 사랑했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나 미워하는 줄 알았죠. 나만 일 시키고 나만 못되게 말하고. 엄마의 속사정을 이모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만 미워한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었는데 엄마의 깊은 마음을 이 미련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은 딸이 얼마나 걱정될까요? 엄마가 제대로 눈을 감았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비 남편이었던 그 자식의 연락은 차단을 해놓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쓰레기랑 결혼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참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계속 눈물만 나오고 지난 날이 후회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되겠죠? 저는 제 인생을 잘 살기로 결정했고 결혼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모로 복잡한 저한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응원해 주실 거죠? 저도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살아볼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